폭염에 가뭄까지 겹쳐 낙동강 녹조 현상이 확산되면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야사 연구와 보건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경상북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제 채택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2시간대로 잇는 동서 횡단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병역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 지원금까지 주고 있지만 막상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3명 가운데 1명은 한두 해 안에 일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하진 오늘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고 비다운 비는 일요일쯤 내리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하진인데요. 길어진 낮 시간 동안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더위 상승이 잠시 주춤했던 어제와 다르게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33도로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33도로 웃돌면서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폭염주의보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폭염 속에 온열질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고요. 또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쯤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서 낙동강 녹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대구시는 조류 대책을 세우는 등 녹조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낙동강에 녹색띠가 형성됐습니다. 물을 떠서 비커에 담아봤더니 녹색 알갱이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무더위와 적은 강수량 탓에 녹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강정고령부의 남조류 개체수는 5월과 6월 들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그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을 원수로 쓰는 대구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정고령부 인근의 대구 매곡 정수장의 원수 남조류 개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배 이상, 문산 정수장의 경우는 6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구시는 취수장에서 남조류를 2차례 걸러내는 등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만큼 수돗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연소음 공정을 거치면은 이게 산화력이 굉장히 강해서 거의 조류거의 대부분이 다 산을 제거가 돼요. 그리고 혹시 남아있는 제거되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가 과정에 있어요, 또. 궁극적으로는 치수원을 옮기는 등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원수의 수치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00% 오염물질을 다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때는 원수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구시는 원정수 모니터링과 정수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녹조 현상 탓에 수돗물 안전에 대한 우려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경산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돌아보고 추진 중인 경북의 일자리 정책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새 정부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통과도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총리는 경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일가 양득 고용문화 모범기업체를 찾아 젊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 경북본부가 경산 등 경북 지역 2곳에 운영 중인 하나 HRD 센터 내 잡카페도 찾았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각계 관계자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이 총리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주 4일제 근무와 도시청년 농촌 파견제 등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경북형의 일자리의 실험들이 하나씩 성공하고 정착하고 그래서 전국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새 정부가 최대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국회 통과에 공감대를 가져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48% 이상은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이 하는 사업이더라도 결국은 지방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나 또 지역민들의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나 이 추경이 빨리 돼서 좀 잘 이 총리는 오늘 오전에는 강정고령보와 매곡정수장을 방문해 낙동강 녹조 대응을 점검하고 수돗물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병원 3곳에서 메르스 집단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대구시는 방역 대책반을 설치하고 메르스 의심 환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중동 지역을 여행할 때 낙타와 접촉하거나 낙타 관련 음식을 피하는 한편 중동 여행을 한 지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전국적으로 101명, 대구에서는 1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가 신고됐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중심으로 고대사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신라 문화권인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가야 문화권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대신에 가야 역사 문화 사업은 김해를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가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 지시로 경상북도도 뒤늦게 가야사 복원 추진에 나섰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의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은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고분군 정비,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사업 3가지입니다. 내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7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사업에 696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하나만 추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경상남도는 자체 발굴 사업 27개를 비롯해 김해시 가야 역사 문화도시 지정 육성 사업 등 모두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경북의 5배가 넘는 3,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령군에서는 지금 대가야 역사에 대한 이런 문화적 가치를 지금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동안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경상북도는 지금껏 수동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 지시로 경상북도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유지로 남아있는 가야 고분군을 매입 발굴한 한편 정부와 TF팀을 구성해 대응하는 등 뒤늦게나마 사업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시군과 협력을 해서 1차적으로 가안이 25개 사업에 7,500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안을 역사학자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확정되면은 강의역 시도와 협치를 해서 그동안 가야사 연구와 복원 사업을 소홀히 해왔던 경상북도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2시간대로 잇는 동서 횡단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워졌지만 타당성 조사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동서 횡단철도 사업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울진까지 연결되는 충북권 동서 횡단철도 국회에 토론해서 제가 약속드리고 또 제 공약집에 넣어놨습니다. 총 연장 330km, 충남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을 연결하는 한반도 남쪽 3번째 횡단철도가 마침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서해안에서 동해안을 연결해서 고속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중부 내륙에 특히 이제 경북 북부 지방으로 봐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횡단철도가 지나는 충남, 충북과 경북 12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여세를 몰아서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도록 정부를 함께 압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 9월에는 국회에서 포럼을 열어 재차 공론화에 나섭니다. 이 과제가 정말 그 대통령의 100대 과제 속에 들어가서 꼭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 현재 동서 횡단철도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물동량 등 부족한 경제성으로 모아집니다.
지난해 발표된 장기 철도망 계획에 전체 구간 중 절반만 반영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통 수요가 있어야지만 시설을 주는 게 아니라 시설을 투자함으로써 교통 수요를 유발하고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청와대의 사업 의지는 확인이 된 만큼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는 예산 당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동서-횡단철도 시작의 두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조화진과 예산정책실무협의회를 갖고 19대 대선 지역공약의 국정과제화와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논의할 내년도 국비 사업은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과 물산업 유체 성능 시험센터 건립 등 모두 20개로 약 2천억 원의 국비가 필요합니다. 또 대구 통합공항의 성공적인 이전과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등 대선 공약의 국정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이른바 경단녀의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경단녀를 채용하는 업체에 고용 지원금까지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직장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재취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성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경단녀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240만 원의 고용 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6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3명 중 1명은 2년 안에 직장을 다시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이 경단녀 고용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년여 만에 재취업 여성이 그만뒀다고 답한 기업이 31.7%나 됐습니다. 경단녀들은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해 고용 지원금이 나오는 시기까지만 버티다 관뒀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가씨 때 미스 때 격리하시다가 결혼하시게 되면 경력이 있어도 격리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직은 40이 넘으면 안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생소한 그 생산직을 가게 되거든요, 제조 쪽으로. 실제로 지난해 대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제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단녀 고용 기업들 중 82%는 고용한 여성이 만족스럽다고 답하면서도 90% 이상은 정부 지원금이 여성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이 여성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취업 여성들이 힘든 근로 환경 때문에 떠나고 있는데 기업들은 근로 환경 개선보다 정부 지원금을 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금전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들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재취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시군 지자체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이를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는 복지를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지를 다지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의 작은 목공소, 65살 탁시구 씨가 구슬땀을 흘리며 목재를 다듬고 있습니다.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고 재작년에는 혈액암 판정까지 받았지만 6개월 전부터 목공소 출근을 자처했습니다. 오른손과 다리가 불편해 작업 속도는 느리지만 일하며 느끼는 살아있다는 희열은 어떤 치료보다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우울증이 와가지고 약도 먹고 이랬습니다. 내 몸에도 좋은 것 같고 갈 데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난 즐겁습니다. 2년차를 맞은 목공의 자활 사업단 나무와 사람들은 목공 기술을 익혀 올해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문 제작 시스템으로 가운이나 명패를 만들고 목공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기간은 6년. 그 안에 안정적인 매출을 올려 자활 기업으로 창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계 선생님 그 친필 글씨하고 그리고 이제 이육사 선생님 시하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그 관광지에 요것을 이제 납품을 해보려고.
지난 2001년부터 안동시가 위탁한 안동지역 자활센터가 설립한 사업단은 30곳이고 1,500여 명의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중 청소 사업장인 신나는 빗자루와 택배 한결 나름이 등 4곳의 사업단이 창업기업으로 자립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계명대학교가 제34회 대한양궁협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남녀 대학부 금메달 13개 가운데 8개를 따내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청주 김순영 양궁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단체전 2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 박성철이 4관왕에 오르는 등 금 8개, 은 3개, 동 1의 성적으로 남녀 대학부를 석권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저녁 7시 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서울과 K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15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대구FC는 오늘 서울전을 비롯해 일요일 전북과의 원정 경기, 다음 주 홈에서의 수원, 강원과의 경기 등 상위권 팀들과 펼치게 될 4경기여서 중위권 도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FC는 주축 공격수 에반드로와 주장 박태홍의 부상 공백 속에 오늘 경기에서 2년차 신예인 김대원, 홍승현, 정승원 같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상품이 확대 운영됩니다. 코레일은 그동안 만 25세로 제한했던 내일로 이용 대상을 만 29세까지로 확대하고 월요일에서 목요일 가운데 편도 2차례는 KTX도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내일로도 이번 여름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를 5일이나 7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상품은 6만 원과 7만 원, KTX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닷새권이 11만 원, 일회권은 12만 원입니다. 지난 2일 대구에서 개막한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어제 봉산 문화회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굿모닝 시어터가 대상작으로 선정됐고 전남 대표극단 파도소리가 대통령상인 대상을, 또 대구극단 고도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축제인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는 전국 16개 시도대표 극단을 비롯해서 국내외 48개 극단이 참가했고 관람객 수도 3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서 보호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 동의나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병원장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하지인데요. 길어진 낮 시간 동안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상승이 잠시 주춤했던 어제와 다르게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33도 등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돌면서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던 폭염주의보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낮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모두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의 낮 기온 30도, 청송 32도 예상됩니다. 오늘 포항의 낮 기온 25도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쯤 비 소식 들어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